네, 반갑습니다. 자, 283페이지네요.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을 공부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고, 도식은 계획시설로 바뀌고, 시설이 결정된 땅을 뭐라고 부르고, 시설 부지라고 부르고, 요 시설 부지는 건축물하고 공작물이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허가가 안 나고 이걸 전제로 놓고, 얘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시설 부지 만들어줘도 다 건물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사업을 안 한다. 사업을 안 하는데 잠시 안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안 하는 거죠. 20년 동안 안 하면 시설 부지는 없어져 버리죠. 10년 동안 안 하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장기 미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 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뭐를 해야 돼? 보고를 해줘야 되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설 부지에서 풀어줘 하고 뭐를 할 수 있다?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고 몇 년 오래되진 않았어요. 얘는 2000년도 만들어져서 2002년도부터 시행돼서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우리는 284페이지 뭐부터 보면 되겠죠? 4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거기 매수 청구 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 이렇게 돼 있고 매수 청구 요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묶어야 매수 청구 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수 청구에서는 청구권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되고 매수 의무자를 알아야 되죠. 자, 매수 청구권자는 조건을 두 개를 갖추면 됩니다.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그리고 지목이 뭐가 돼야 돼? 대가 돼야 된다. 요 두 가지죠.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지만 요 괄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재는 그냥 뒤에 적어놨죠. 예, 10년 이내에 두 번째 칸입니다. 10년 이내에 당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있었다? 실시계획 인가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는 매수 청구 못한다. 이걸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게 조건인데 10년 동안의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목이 대인 토지죠. 그 위에 첫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만 대상인가요?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이 다 포함되는가요? 건축물 정착물이 포함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건축물 정착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입니다. 그럼 그 토지가 뭔데? 지목이 대. 아시겠죠? 지목이 대. 그래서 반드시 지목은 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만약에 지목을 묻는다면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죠? 지목을 물으면 그땐 대가 돼야 되잖아. 대인 경우여야 한다는 그런 표현적인 차이만 주의하시면 된다. 요 두 가지. 자,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누가 매수 의무자예요? 특광장문수.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 시행자가 없어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가 뭐한다? 매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설치 관리 의무자.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졌다라는 말이 있으면 두 번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매수 의무자는 시행자입니다. 근데 시행자가 없어요. 그래도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이 의무자가 매수 청구자가 되는 겁니다. 의무자가. 그런데 둘 다 없어. 시행자도 없고 설치 의무자도 없다면 그때 누구한테 한다? 특광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광장 군수가 원칙인데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 근데 서로 다르면 누가 얘기한다? 설치 의무자입니다.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누구? 설치 의무자까지 기억하세요. 설치 의무자. 어차피 그자가 설치할 거다 이 말이죠. 이 매수 의무자는 한마디로 그 땅을 사가서 사발자가 사는 거예요. 그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 사는데 안 정해졌어도 설치할 자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 의무자다. 자, 매수 청구 절차는 우리 공법은 형성권이 없습니다.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결정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특광시장 군수한테 뭐 한다? 알려줘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그럼 이 매수 여부는 몇 개월 이내 결정한다? 6개월 이내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매수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해야 된다, 매수할 수 있다. 어떤 매수해야 되겠죠. 자, 요 매수를 몇 년 이내 한다고요? 2년 이내 한다. 그래 6개월 2년을 꼭 기억합니다. 근데 매수를 2년에 해야 되지만 2년 이내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주면 돼? 돈 주면 되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매수했으면 돈 주면 되는데 여기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기는 매수하기로 결정했죠. 했는데 몇 년 이내? 의무 기간인 2년 내에 매수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내에 매수를 안 했다. 자, 요 두 가지 X 사유가 두 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요 두 가지 경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 제도가 왜 나왔어요? 10년 지나면 보상하라고 해서 나온 제도거든. 보상하느니 사겠다는 거죠. 근데 안 사기로 결정했으니까 보상을 해야지. 여기도 의무기간 내 2년에 안 사면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공사가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결국은 허가를 받는 건 뭐를 허가를 받는 거야? 뭔 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작물. 애초 시초가 요거부터 문제가 된 거라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허가해 줄게 이 말이죠. 허가를 해 줄게. 그럼 결국은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는데 여기서 건축물, 공작물은 이 토지에 허용되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이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보상금 대신 허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건물을 허가가 나는지는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몇 층이야? 물론 건축물 얘기입니다. 3층 이하의 단독 1종 2종 건설 허가가 나지요. 이렇게 안다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죠. 2종 중에 뭐는 안 되고 단안노다는 안 되지. 단안노다는 안 된다. 이제 단안노다 아시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일종입니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 노래연습장은 2종이고 다중생활시설 많이 했죠. 500 미만은 2종이고 500 이상은 뭐예요? 숙박이지. 이제 알아야 돼. 다중생활 고시원입니다. 이거는 4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자연취락지구 공부했던가요? 자연취락지구도 단독주택 1종 2종이 가능하거든. 자연취락이 시골의 마을이잖아. 자, 거기는 단한 휴일제가 안 됐어.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조업소가 안 되고 여기하고 혼돈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는 요 단독주택은 오리지널 단독입니다. 우리가 단독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있잖아. 여기는 다가구, 공간 이런 건 안 돼요. 다중주택은 안 됩니다. 오리지널 단독주택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매수하지 않기로 뭐 매수 X 허가 가능한 개발행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여기 안 된다고 적어놨네. 다가구, 다중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1종, 2종, 2종 중에 단안노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공작물도 뭐 허가가 나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위에 칸을 봐야죠.
매수를 하게 될 때 매수 가격이나 예, 매수하는 절차는 뭐하고 똑같이 매수한다고 했어요? 수용. 또 수용하고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취법 준용. 이 법이 없으면 공취법 준용. 공시지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매수 대금 지급 방법인데 이제는 매수를 하면서 돈을 주는 방법인데 우리 공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다? 현금이 원칙이죠. 현금이 원칙이다. 근데 여기는 아무 말이 있죠. 예외가 뭐다? 채권. 채권을 지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그 채권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이제는 이 채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부에 채권이 4개가 나오는데요. 채권이 4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채권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고 도시개발법에 가면 무슨 채권이 있어? 도시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수용하면서 보상금 대신에 토지로 줄게 하고 뭐 했어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죠.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뭐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죠. 자, 토지로 상환할게 주택으로 상환할게 하는 것은요. 요거는 사업하는 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택을 건설하니까 나중에 집 지어줄 테니까 미리 돈 채권 사라. 나중에 토지로 돌려줄 테니까 수용하면서 보상금 대신에 돈 안 주고 나중에 토지로 준다는 건 자기가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죠.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야. 요 2개는 요 도시군 도시개발채권의 도시는 전부 지자체입니다. 여 지자체는 특광시군을 말하고 여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구분 안 하셔도 예, 그럼 제가 앞으로 요 2개 채권을 도시채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도시채권. 도시채권은 도시가 뭐다? 지자체. 아시겠죠? 그럼 도시채권은 누가 발행해? 지자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도시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두 번째, 요 도시채권 2개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갚아줄게 이 말이죠. 돈 빌리거나 나중에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럼 갚아준다 할 때는 언제 갚아준다는 게 정해져야죠. 네. 상환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아준다는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상환 기간과 이율이 채권에는 당연히 나와요. 4개 채권 중에 주택상환사채 빼고는 우리 요 3개 채권은 이율을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 도시채권 2개는 이 상환 기간과 이율을 지자체가 발행하죠.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도시채권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누가 발행해? 지자체. 상환기간과 이율은 뭘로 정해? 조례. 뭐 끝이라니까. 그리고 요 도시채권은 행정청이 발행하죠. 행정청이 발행하니까 무슨 발행이 가능해? 강제. 근데 요 2 채권은 강제 발행이 있어 없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강제 발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 2개는 강제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는 채권을 강제적으로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 사면은 채권 사야지. 차를 사도 사지. 요즘에는 차를 사도 사. 차 사본 경험 있어요? 그럼 채권 샀겠네. 채권 안 샀어. 왜 나는 차를 샀는데도 채권을 샀다는 자체를 모를까? 영업사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에 팔아버리잖아. 그리고 우리 채권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채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채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뿌리예요. 강제적으로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채권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런 채권은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도시개발채권은 나중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야 됩니다. 누군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돈 벌잖아. 그럼 채권 사야 돼. 근데 도시공계획시설채권은 둘 다야. 원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특징이 내 다리는 쌍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다리는 쌍다리다. 소유자가 원해도 발행할 수 있어. 이게 어차피 수용과 같은 거잖아 이게. 그럼 수용과 같은 거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는 돈 주지 말고 채권 줘 이렇게 원하면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또 일정한 토지는 강제 발행도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야.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은 끝이야. 그거밖에 없어.
한 번도 공부 안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다. 누가 발행한다고? 못하네. 상환기간과 이유를 뭘로 정해? 조례. 내 다리는 뭐라고? 상다리. 상다리. 보세요. 예외.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자체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발행자 돼 있네. 누가 발행해? 지자체. 같은 말이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발행한다는 말이나 발행자가 누구다? 지자체란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지자체가 의무자니까 발행할 거 아니에요. 비행정적인 시행자 뭐 말도 가로는 무시하시고 지자체라고 기억하세요. 발행사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도 발행하죠. 그러면 니은은 원하는 경우에 강제 발행이요. 기억이 원하는 거니까 A가 원하는 거니까 B번은 원할 때요 강제 발행이요. B는 강제적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잖아.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도 발행하고 또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건 무슨 토지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부재가 뭐요? 없다는 거지. 없어. 뭐가 없어? 토지 소유자가 없다고.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그 토지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죠? 땅 주인이. 일종의 투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비업무용이죠. 비업무용. 자, 이 비업무용이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는 대금이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요. 아무리 비업무용이라도 채권 못 줘요.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돈 줘야 돼.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이죠. 초과하는 금액. 그것만 강제적으로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해갑니까? 원할 때 발행하죠. 강제 발행되죠. 강제 발행은 무슨 토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또 무슨 토지? 비업무용 토지가 매수대금이 얼마가 초과돼야 돼?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 아시겠죠? 초과하는 금액만 강제 발행이 됩니다.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은 강제 발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소유자가 원하면 다 채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발행 절차 놔두고 이제 상환기간과 이율 나오죠.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네. 상환기간은 몇 년 범위 안에서 조례? 10년 이내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죠. 시설 채권이잖아. 시설 채권이니까 몇 년이겠어? 10년이죠. 시설 채권이니까 10년이다. 자, 이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보장을 해야 됩니다. 평균 금리 이상에서 조례입니다. 이상에서 조례다 말은 평균 금리는 보장을 해줘라. 평균 금리는 보장을 해줘라. 이해갑니까? 결국은 조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채권, 5월 달에 채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도시 채권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청구 끝났어.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하면 실효가 된다고? 20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실효가 되면은 실효고시 합니까? 실효고시는 누가 한다? 실효고시 누가 한다? 결정권자. 관리계획은 결정되어도 결정권자 고시하고 실효되어도 결정권자 고시합니다. 실효고시도 결정권자가 한다. 자, 두 번째 해제 권고라고 나와 있는 데 있죠. 지방의회라고 되어져 있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지방의회에 뭐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해줘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라 하는 내용이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실 부분은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가 하는 보고하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한번 읽어볼까? 미집행 사업의 지방의회 보고. 그 미집행 앞에다가 장기라고 넣어줄까? 제목에 장기 미집행 이렇게 해보죠. 자,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를 밑줄을 그으세요. 가로로 문 것과 알아서 하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있죠. 괄호 놔두고 그 시설을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죠. 두 번째 니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뒤에 읽어보나 마나 사업 안 했다는 거지.
두 가지입니다. 기억 또는 니은. 요 두 가지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보고한다고?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다. 자, 보고는 누가 보고한다고? 특광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특광시장 군수를 이 조문에서 줄여서 그냥 지자체장 이렇게 부릅니다. 지자체장은 자기 특광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겠죠.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몇 개요? 두 개지. 기억이 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두 번째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나눈 거. 요 두 개를 보고를 해요. 아마 뒤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두 개를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르죠. 근데 얘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맞지? 근데 기억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얘를 묶어서 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을 지방의회에다가 뭐 한다?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 언제 한다고? 매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괄호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 옆에 괄호 있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러면 안 되고 국장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조건이 두 개야. 누가 결정해서? 국장이 결정했는데 그것도 설치도 누가 할 거야?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아시겠죠? 직접 하기로 했다 하면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대상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보고 대상 두 가지를 보고한다는 거. 됐죠? 보고 대상. 그 다음에 책이 없는 거 조금만 보충할게요. 자, 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방의회가 거꾸로 나중에 얘한테 시설을 풀어주라고 권고를 할 수 있거든. 해제 권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자, 내가 지방의회 보고를 했잖아. 근데 지방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되고 있지. 그러면 해제가 되고 있지. 보고는 됐는데 해제가 안 된 시설이 있잖아. 얘는 한번 보고했으니까 이제는 보고하지 말까? 최초 보고하고 2년마다 보고할까? 2년마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방의회 보고했잖아. 근데 시설이 아직 해제가 안 됐지.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 2년마다 보고한다. 2년마다 보고한다. 이것도 이제 보고 내용입니다. 자, 보고를 했으면 방금 말씀드렸죠. 거꾸로 지방의회가 특광시장 군수한테 뭐 한다고? 해제할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권고. 권고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그 말입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뭐를 해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하려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90일에. 그것도 뭘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해제 권고했죠. 해제 권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방의회가 특광시장 군수 지자체장이가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광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에게 해제를 지금 권고했는데, 요 특광시장 군수 중에 대도시 빼고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죠. 얘들은 자기가 결정권 있잖아. 시설을 해제시키려고 그래도 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죠? 다시 하는데 얘들은 결정권이 있는 자는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데 요 시장 군수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잖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도지사에게 뭐 한다고 그래야 돼? 신청한다 이 말이야. 신청. 아시겠죠? 도지사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제 결정하는 거야. 도지사가 해제 결정한다. 어쨌든 해제 결정은 신청받고 역시 1년 이내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동안 멈춰서 기억하세요. 1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하거나
다음에 끊으세요. 결정하거나 다음에 끊으세요. 그 다음 문장은 시장 군수는 이렇게 적어 넣어주세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그걸 갖다 두 개를 붙여놨네. 어쨌든 1년이네. 근데 끊었는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 요거는 1년 아니야 또. 요거는 1년 걸리면 안 되지. 요거는 바로 신청하는 거고 도지사가 신청을 받았죠. 도지사는 신청 받고 1년 이내 해제 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제 결정은 1년 이내 한다. 자, 그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그게 1년이라고. 도지사가 신청받고 1년 이내 한다고. 그런데 해제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럴 때는 6개월 이내 지방의회에다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개 나오죠? 숫자가 몇 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뭐 당연히 물어본 숫자는 1년. 1년 이내 해제 결정한다. 그 외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방의회 소명하는 거 6개월 있었고 아까 해제 권고할 때는 90일이나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물어볼까?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요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한다고 X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돼. 결정권 있는 자는 1년 이내 해제 결정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요번에는 해제 신청입니다. 시설부지에서 풀어줘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 해제를 하려면 관리계획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신청하는데 뭐를 신청한다고 했어요? 입안 좀 해주세요 하고 해제 입안을 신청하고요. 두 번째는 뭐를 신청한다고 했어? 해제해 주세요라고 뭐를 신청해? 결정을 신청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를 신청한다? 해제해달라고 심사를 신청한다고 그랬죠. 심사 신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먼저 입안을 신청하고 입안 신청했더니 입안을 안 해. 그러면 뭘 신청해? 결정 신청하고 결정 신청했더니 결정을 안 해. 그러면 국장한테 이거 해제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확인 좀 해줘 하고 뭐 한다?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요. 입안 신청하니까는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어? 입안권자한테 하겠죠. 해제 신청하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하겠어? 결정 신청하니까 결정권자한테 하겠지. 마지막으로 심사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돼? 누가 해제 입안 신청하지? 누가 해제 결정 신청하지? 누가 국장한테 심사 신청하지? 이걸 알면 되겠네. 아시겠죠? 책을 읽어봅시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당연히 10년이 전제 조건이죠. 10년 동그라미. 10년 이내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니까 엔드죠. 엔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언제까지? 밑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거기에다 밑줄을 주세요.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경우로서 엔드.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우리 단계별 집행 기억나요? 1단계가 2단계가 있지. 3년 내에 한다면 1단계, 3년 후에 한다면 2단계죠. 이미 10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이 집행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 10년만 지나면 20년이 돼버리죠. 그럼 실효돼버리잖아. 그럼 실효시까지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여기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결국은 사업을 안 하고 시설부지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검토해서 지금 풀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10년 동안 그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언제까지? 실효시까지. 뭐가 없어?
집행계획이 없지? 집행계획이 없어. 실효시까지.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토지의 소유자. 이자는 뭐 한다?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 이해됐죠? 그 경우는 계속 읽어봅니다.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누구에게? 위반권자에게 밑줄.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뭐를 신청해? 위반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밑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를 해줘야 돼?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시료까지 설치하기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위반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2번을 묶어버리세요. 1번, 2번을 묶어줍니다. 요 내용이요.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신청하면 이 위반권자는 몇 개월 이내? 3개월 내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위반할게 안 할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위반할게 안 할게를 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신청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 해제 위반 이렇게 적어보세요. 해제 위반 신청입니다. 해제 위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그리고 밑줄을 주세요. 해제 위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등 위반 안 되죠.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요번에는 누구에게 밑줄? 결정권자에게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해제 위반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 이 말입니다. 해제 위반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위반 신청했더니 위반 안 하죠. 그럼 요번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4번은 뭐냐? 자, 결정권자는 신청받고 밑줄 2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라. 역시 3번, 4번 문구세요. 자, 여기는 결정권자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하겠다 안 하겠다. 자, 5번 갑니다.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돼 있죠. 해제 신청. 그 해제 신청 사이에다가 해제하고 신청 사이에 결정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뭐 괄호인데 괄호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때 해당하면 이번에는 국장에게 밑줄 국장에게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심사 동그라미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해제 심사 신청 국장한테 하죠. 누가 한다고? 결정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가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해제 결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6번 국장은 밑줄 중앙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누구에게 밑줄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에 밑줄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자, 국장한테 심사 신청하면 국장이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결정권자한테 해제하세요 하고 뭐 할 수 있다? 권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치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해가십니까?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제를 하려면 관리계획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관리계획 최종 해제 결정은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 3개월 내에 위반하겠다고 통보를 하죠. 위반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위반 안 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어. 근데 위반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야. 위반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최저 해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2개월 내에 결정하겠다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결정하겠다고 통지를 했잖아.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여기는 국장한테 해제 권고를 받았죠. 결정권자가. 해제 권고를 받고 6개월 이내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6개월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방의회가 권고했을 때는 1년에 해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사업하는 내용을 공부하셨죠. 중요하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신 새로 신설된 거 282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 282페이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거 지난주에 봤죠? 실시계획 실효되는 거 봤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더라? 1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만 하면 돼? 우리 시설사업은 재결 신청을 언제까지 해?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되잖아. 시행기간 내에. 그죠? 그러면 1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시행기간 안에만 재결 신청하면 돼.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게 전제 조건이야. 이럴 때는 재결 신청을 몇 년이나 하라고 그랬어? 5년이나 하라고 그랬죠? 안 하면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되잖아.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나 사용을 확보하면은 7년이나 하라고 그랬지. 안 하면 다음 날에 또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재결 신청이라는 게 결국은 토지 건축물을 확보하려고 재결 신청하는 거잖아. 강제 수용하려고. 그러면 토지를 건축물을 모두 확보했으면은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모두 확보했으면 재결 신청 안 한다고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됐죠. 원래는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되잖아. 근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돼도 시설 부지는 안 없어지는 거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어지지. 그런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실효되죠. 이미 20년이 지났잖아. 예, 사업을 했으니까 안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고 사업을 착수를 한 거야.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5년, 7년에 걸려서 만약에 실시계획이 실효되죠. 그러면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시설부지는 바로 실효된다 이 말이에요. 표정을 보아하니 공부를 안 하고 지난주 건 과거다 이런 얘기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건 바로 이 그런 정신 때문에 100세까지 사는. 자꾸 과거를 따지고 이러면 안 돼. 잊어버리자. 새로운 마음으로 타인 토지 출입 한번 보자. 물어봅시다.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거요, 개인사업이라는 거요. 공익사업이니까 남의 땅에 출입하는 거죠. 우리 국계법은 날개가 두 개가 있죠. 이쪽은 공익사업이고 계획사업이고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남의 땅에 출입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 출입하는 자는 이쪽 편에 있는 거지. 계획사업이 몇 개인데? 3개인데 2개는 이 법이 없지. 그럼 이 법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법이 따로 돼 있잖아. 그 남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 시설사업 시행자. 아시겠죠? 시설사업 시행자.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 행정청. 행정청은 왜 들어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초조사 하려면 들어가야지. 구역도 행정청 지정하잖아.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그죠? 성장관리계획 이런 거 수립하려면 행정청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청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 시설사업 시행자도 들어가. 아시겠죠? 출입권자가 2개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출입을 하면서 만약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지작물을 제거하거나 해서 손실을 입히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손실보상해야지. 손실보상은 행정청이 출입권자라면 행위자가 직접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한다. 행정청이 해야지. 공무원이 자기 월급 들어서 보상하는 거 아니잖아.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아니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야? 그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손실보상은 보상을 할 자와 보상을 받을 자가 서로 당사자 간에 뭐 하는 거야? 협의가 원칙이에요. 우리 공법의 가장 큰 원칙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재결 신청이야. 재결해서 보상하고 하는 게 수용도 재결 수용이 강제 수용이고요. 원칙은 재결 수용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손실보상도 당사자가 뭐 한다?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당사자가 보상할 자는 행정청인 경우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의무자다. 그걸 물어본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출입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출입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출입 등이. 출입 등이란 건 출입을 하는 경우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사용 등을 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출입만 할 때는 뭘 받아서 들어가? 허가 받아서. 그리고 통지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전까지.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받고 통지합니다. 며칠 전까지 통지해? 3일. 요거 바꾸면 안 돼. 요거는 7일이고 요거는 3일이야. 자, 우리 국회법에 허가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는다? 이제 요 대답 안 나오면은 11월 달로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일이에요. 우리 국회법은 무조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 특광시장 군수한테 받지? 친구도 무조건 누구한테? 특광시장 군수.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11월 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출입권자의 행정청 중에는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이 안 나오지? 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은 누구밖에 없어?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은 뭐 많은 것 같죠? 누구밖에 없어? 구청장밖에 없어.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 있잖아. 밑에 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이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자치단체밖에 공부 안 한다니까.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이 뭐 짜달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구청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국회 보면 구청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니까 행정청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행정청은 허가 안 받고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통지만 하면 돼. 그런데 출입만 할 때는 허가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돼? 일출 전 일몰 후가 문제가 된다니까.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이때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해?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출입은 그거지 뭐.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정표 제시해야 됩니까? 해야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 못하죠. 수인의 의무. 타인 토지 출입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시겠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뭘 적어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에 그게 손실보상 해가지고요. 1번에 출입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석권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보상한다 돼 있죠. 뭐 보상하는 방법은 협의고 뭐 재결돼 있는데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2번, 3번은 몰라도 돼. 또 그게 뭔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공식법 내용이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문이 나오는데 우리 청문은 뭔가를 취소할 때죠. 행정청끼리는 청문이 있다 없다? 없지. 행정청끼리는 청문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칙은 우리 시험에서 그 뭐 딱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공법은 벌칙까지 공부 못해요. 벌칙은 중개사법 벌칙이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법이 끝났네요. 끝났네. 끝났어. 끝났네.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5분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가겠습니다.